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근래에 이제 시험 문제가 좀 개편된 게, 전자신고하는 문제가 나오는 걸로 바뀌었죠, 근래에.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 점수는 한 2점 정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크게 무리 없이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자, 다만 이제 전자신고를 한번 프로세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고민해 봤더니 이렇게 쭉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7200번에다가 주식회사 전자신고라고 하나 회사를 만들어서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대표자는 김전자, 그리고 요 주소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회계기간은 10기 2024년도로 해서 사업자 번호, 업종 코드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한번 넣어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회사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회사 등록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자, 그럼 저도 나갔다가 다시 해볼까요? 자, 회사 등록은 KDF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고요. 실행해 주시고, 자, 그리고 회사 등록으로 들어가서, 자, 지금 저희가 입력을 쭉 해온 게 수업을 쭉 이어서 들으셨다면, 우선은 8000번으로 해서 주식회사 빵공장으로 해서 기초자료 입력하는 거, 일반전표 입력,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 8003번 요거를 복사해서 저희가 이제 부속 서류, 요 회사를 만들어서 부속 서류와 관련된 것들을 쭉 한번 프로세스를 설명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속 서류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실제 기출문제 패턴으로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부가세 신고서까지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부가세 전자신고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7200번에다가 이렇게 회사 등록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럼 화면 잠깐 정지해 놓고 프로그램에 입력하신 다음에 따라오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하신 다음에 회사 코드에서 이 전자신고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들어가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거래처. 일반 거래처는 로운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또 카드 거래처 신한카드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목록으로 들어가셔서 상품 매출을 제품 매출로, 상품을 원재료로 변경하시고요. 고정자산 간편 등록은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 환경 등록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환경 등록에 들어가서 상품 매출을 제품 매출로 바꿔주세요. 상품을 원재료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10번에 고정자산 간편 등록을 사용 안 함으로 바꿔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잠깐 화면 멈춰 놓고 이거 하시고 다음 단계로 쭉 가주세요. 자, 요거 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거래처 등록을 한번 가볼게요. 자, 거래처 등록에 가보시면은 로운상의 거, 요 사업자 번호 정도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오피스 문구, 사업자 번호 정도까지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드사. 금융기관은 없었고요. 카드사, 신한카드, 매입으로 해서 신한카드 번호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한번 해주세요. 자, 입력을 다 하신 다음에 이제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해서 첨부되는 서류들을 마감해서 부가세 신고서 마감해서 전자신고 보내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케이스인데요. 아래 거래 내역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마감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봐라 이겁니다. 자, 24년도 1월 10일 날 로운상의 제품 5천만 원 부가세 별도로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생계에서 발행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1월 10일자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과세 5천만 원, 500만 원 하시고 로운상에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으로 해주시면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뜨겠죠. 자, 이거 입력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서 자, 우선은 전자신고 회사 만들어서 지금 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1번 1월 10일이죠. 교재 보시면 1월 10일 날 자, 저는 미리 이제 입력을 해놨어요. 설명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 매출의 과세로 해서 제품으로 5천만 원과 5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거래처 코드는 코드 다 만들어 놨으니까 F2번 눌러서 노은상에 걸어주시면 되고요. 전자생계화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1번 전자에 여 걸어주시고 외상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셨고요. 잠깐 화면 멈춰놓고 입력하시고 다음 문제 또 보시죠. 자, 24년도 2월 15일 날에 주식회사 오피스의 비품 1,100만 원을 부가세 포함이네요. 이거를 구입하고 신한카드로 결제했대요. 신한카드로 결제했대요. 자, 그럼 이거 전표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날짜가 2월 15일이었어요. 자, 카드로 매입한 거니까 매입에 카가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비품. 자, 카드 매입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 치면 금액 쪼개집니다. 그래서 1,000만 원과 100만 원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오피스라고 되어 있고, 자, 분계는 4번 카드로 하면 편하죠. 그래서 카드로 해주시고, 차변에 지금 비품 산 거 맞죠? 네, 비품 1,000만 원.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100만 원. 자, 카드로 샀으니까 미지급금인데, 우리 신한카드. 우리 아까 신한카드 만들었었죠? 그래서 여기 신한카드 쪽, 신한카드 걸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1월 달하고 1, 2, 3월 달 일기 예정 신고, 전자 신고 하는 거 해볼 건데 이게 다예요. 이게 다면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들어가서 부가세 신고서 한번 들어가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 저는 마감을 미리 해놨는데 이거 마감 취소한 다음에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감 취소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서 이제 이거를 조회를 눌러서 자, 저장된 거 말고 새롭게 불러오겠습니까? 저장된 거 말고 새롭게 한번 불러와 볼게요. 다시 볼게요, 저도. 불러왔어요. 불러오면 매출의 과세로 입력한 거는 여기 생계화서 쪽으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매입의 카가로 입력해서 비품 처리한 거는 그렇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의 고정자산에 끌고 왔겠죠. 이 두 건밖에 없다라고 하면 우린 지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500, 매입세액이 100이니까 납부세액이 400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면 자, 세금계산서 쪽에 금액이 있다는 건 뭐가 작성돼야 돼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작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신용카드로 매입한 게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가 작성이 돼야 돼요. 맞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 이게 지금 고정자산 매입한 거란 말이에요. 비품. 그러면 뭐가 또 첨부가 돼야 돼요? 그렇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도 첨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부속 서류를 먼저 마감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마감해서 전자신고 파일을 제작해서 신고하는 겁니다. 이 흐름 자체가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우선 생계화사 합계표를 조회해서 마감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생계화사 합계표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가가치세 메뉴 안에 생계화사 합계표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1기 예정이니까 1월에서 3월로 들어가 주시고 그렇죠. 자, 매출 매입이 있어요. 그럼 지금 매출 생계한서 5천에 500짜리가 있었죠? 매입은 없었어요. 자료에서. 그럼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저는 이제 미리 마감을 해놨는데 자, 마감 취소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마감 취소하고 여기서 마감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감이 된 겁니다. 마감을 했다라는 건 이제 이걸로 끝내겠다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반영 안 하겠다. 마감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자, 신용카드로 매입한 게 있으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또 조회해서 마감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게 또 감가상각자산이니까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명세서를 클릭해서 마감키가 있는 메뉴가 있고 또 없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마감키가 없으니까 저장키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들어가서 1월부터 3월로 들어가서 이제 저는 마감을 미리 해놨는데 마감 취소를 한 다음에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불러오셨죠? 그러면 오피스에서 지금 요 카드로 매입한 거 아까 1,000만 원 있었던 거 마감해 주시면 돼요.
마감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서류가 필요해요, 여러분?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잘못 눌렀네요. 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들어가서 1월에서 3월로 들어가시고, 자, 불러오기 하시면 되는 거죠. 불러오기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러오기 눌러주시면은 여기 뭐 추가로 해야 될 유무형 자산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은 비품이니까 설정되어 있으니까 조회하게 되면, 불러오기 하게 되면 이렇게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장을 눌러주시면 돼요. 저장 눌러주시고 닫습니다. 그러면 첨부되는 서류는 다 우리가 저장하거나 마감을 했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금액들이 다 합산되어지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뭐 조회를 다시 하시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자, 불러오겠습니까? 예, 불러오겠습니다. 그럼 아니요 해서 불러왔어요. 그래서 5천에 500, 또 1,000만 원에 100만 원.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마감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홈택스에 전자신고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 다음에 상단에 마감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상단에 마감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마감하겠냐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마감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마감이 됐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수정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아무리 해도, 자, 마감을 하게 되면 마감 친 거니까 더 이상 이거는 건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입력을 해도 입력이 안 됩니다. 숫자가. 근데 이제 글자는 또 입력이 되네요. 신기하게도. 하여튼 마감을 하게 되면 이게 건드려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숫자가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요. 마감을 했어요. 자, 마감을 하고 나서 이거를 이제 전자 신고 파일을 제작해서 이걸 홈택스에다가 이 신고 파일을 불러와서 이제 전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교재는 다 제가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쭉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쭉 여기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자,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 메뉴 안에 보면 전자신고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럼 이걸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자, 전자신고 파일 제작이죠.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행해서 신고할 때는 세무대리인 등록을 하고 나서 이거를 세무대리인 신고로 바꿔서 이제 하면 되는데, 우리는 세무대리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직접 홈택스에 전자신고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2번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1월부터 3월이죠. 그렇죠? 엔터 넣어주시면 지금 부가세 신고서 전자신고라는 회사께 마감이 됐잖아요. 이렇게 지금 마감이 돼서 불러온 겁니다. 신고서랑 수령명세서, 감가상각 취득명세서, 생계사 합계표. 우리가 아까 마감하고 저장했던 거. 그럼 요거 체크하시고 상단에 제작을 눌러주시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암호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이런 정보들을 또 다른 데서 볼 수도 있으니까 8자리로.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라고 1, 2, 3, 4, 1, 2, 3, 4 하라고 제가 교재에 써놨네요. 1, 2, 3, 4, 1, 2, 3, 4 이렇게 하라고 교재에 제시를 했어요. 그럼 똑같이 1, 2, 3, 4, 1, 2, 3, 4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작이 완료됐다. 실제 실무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를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교육용으로 연습하라고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홈택스 바로가기 눌러서, 이건 이제 교육용이니까 이게 실제로 파일이 뭐 전송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또 괜히 또 그런 생각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 설명은 닫아주시고, 자, 여기서 전자 파일 변환이라는 게 나오시면요, 찾아보기 눌러서 들어가시면 C 드라이브 안에 이렇게 해서 제작이 돼요. C 드라이브 안에 파일 제작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테스트를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지금 요 위에 거죠. 요 밑에 거죠, 여러분. 10월 28일 거. 요 지금 한 거,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만 나오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그 파일 제작한 거 선택을 해주시고, C 드라이브 안에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밑으로 내려가서 형식 검증을 하고, 결과 확인을 하고, 내용상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내용 검증에 대한 결과 확인해서 전자 파일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순서대로 눌러주시면 돼요. 형식 검증하기 한번 눌러서,
비밀번호 아까 우리 뭐였었죠? 여러분들 1234 1234 이렇게 해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결과 확인 눌러주시고 여기 지금 한 건이 나왔고 검증하기 눌러주시고 검증한 게 어떻게 됐는지 결과 확인 했더니 오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오류가 나오지 않았고 정상 납세자수 한 건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 전자 파일 저장 눌러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마감했던 파일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5천만 원 과세 표준이고 우리가 100만 원 빼고 500에 100만 원 빼서 400 납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내역이 불러져 왔어요. 그러면 전자 파일 제출하기 눌러서 제출해 주시면 이렇게 접수증을 인쇄할 수 있게끔 실제 우리 실무 화면처럼 테스트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실제 실무도 부가세 전자신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이렇게 장황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케이스 2번이 실제 기출문제라고 보면 돼요. 자, 저는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여러분 이해시켜 드리려고 이제 회사 등록부터 해가지고 다 보여드린 건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미 데이터는 다 마감되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감을 다 해놓고, 이게 지금 2점짜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1기 예정신고, 1월에서 3월로 들어가면 우리가 입력해서 마감한 거를 다 이미 데이터를 만들어 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불러오셔서 전자신고 들어가서 파일 제작하고, 교육용 순으로 들어가서 불러오시고 비밀번호 아까 1234 1234 입력하고 그럼 이제 파일명은 요 작성일자 해가지고요 버전 번호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게 좀 다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C 드라이브에 요 지금 파일 저장된 거 불러오시고요. 그리고 홈택스에서 전자 파일 제출하기 클릭해서 완료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2, 3월 달로 조회해서 비번 입력해서 파일 제작한다. 그 다음에 여기 부가세 신고서에 요 찾아보기 눌러서 여기 1, 2, 3, 4, 1, 2, 3, 4 입력해서 그 파일을 가져와서 전자신고를 완료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 검증하기 쭉쭉쭉 다음 눌러서 이렇게 전자 파일 제출하기 여기까지 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하는 프로세스의 흐름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2점짜리로 해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수업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